학교 정책을 학교 내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치는 우리는 내부자들입니다. 학교 정책 리터러시 내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들어와. 그건 신세상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2024년도 저희 내부자들의 공식 개소 날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할 일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 바쁜 경무를 견디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요정입니다. 네. 혹시 좀 다른 점을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내부자들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오프닝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본인으로 지금 박수를 강요했습니다. 네, 제가 이 몸이 너무 떨려가지고 늘 이렇게 든든하게 학주님께서 정말 늘 이 저희 내부자들의 아버지이시죠. 늘 든든한 자세로 오프닝 맡아주셨는데 너무 떨리고요. 올해는 이렇게 저와 함께 내부자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가 운영한 지 2021년부터 시작해서 1, 2, 3, 4 횟수로 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51번의 녹음이 있었어요. 네, 51번 화를 발행했고요. 주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6월에 우리는 내부자들입니다로 시작해서 혁신학교, 학교 업무 정상화, 그리고 교육회복 지원 방안,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적응기, 부터 시작해서 교사교육과정, 디벗 등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4년째 그리고 지금까지 내부자들을 뽑아보면서 그동안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지 한번 회고를 해보면서 시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별 방송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리부트입니다. 리부트. 갑자기 이제 인사하고 이제 회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마무리하는 입장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폐소생을 해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제 과거의 화들을 좀 되돌아보는 거죠. 그럼요. 역사를 이제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네.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 내부자들의 시즌 2라고 이제 거창하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내부자들의 아버지. 이렇게까지 길게 지속할 줄 몰랐다라고 속마음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지난 4년간 녹음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이제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제 민망하긴 한데요. 사실 이제 오늘 오지 못했지만 우리 또 이제 메스님이 그럼요. 이제 항상 같이 또 다른 해주셨고,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몇 명인가요? 두 분입니다. 근데 이제 4년 동안 했다라고 하니까 오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화로 따지면 한 번 녹음했을 때 우리가 3번 또는 4번 녹음을 해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요새 좀 뜸해지면서 다시 한번 뭔가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었던 차에 이제 이렇게 소비요정님께서 이제 올해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니 두 분 이러시면 안 돼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자꾸 아버지 어머니 이러시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막내가 어머니라려고 그러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늘이 뜻깊은 날인 것이 저희가 또 그냥 만난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혁신전공 1기 졸업생들이죠. 제가 그 당시 입학했을 때 나이가 28살, 20대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30대 중반이 되어서 이렇게 막내가 어머니가 되고 많이 컸다라고
셀프 쓰담쓰담을 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소비요정님이 네. 너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좀 자제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네. 어쨌든 네. 교육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계속 지금 훈훈하게 자화자찬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거를 어머니가 자꾸 나오네요.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녹음을 하다가 이제 편집을 할 때 들어보면 네. 앞에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도대체 맞아요. 본론은 언제 시작하지? 이런 예.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네, 지난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소감을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소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만났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저희 스튜디오로 오기도 전이었고 그때 학교에서 네. 이제 열악한 장비들을 갖고 맞아요.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또 그때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녹음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주인가 다시 했어요. 다시 모였죠. 아, 네. 이게 녹음한 거를 건질 당장 수 몇 없었다. 시간을 녹음해놓고 근데 이거를 좀 살리기는 그렇고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주에 했었어요. 그게 그날이 좀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당시도 혹시 그레이님은 기억나시나요? 고백드리자면 저는 그 당시엔 DNA였습니다. 네, 아. 그렇죠. DNA에서 그레이로 변신했는데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실 저희가 파닥을 먹으면서 졸업 후에 이런 걸 해보지 않겠어? 라는 우리 학주의 네. 얘기를 바탕으로 모인 모임이었고 또 코로나 시대라 너무 사람이 고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집합금지 걸려 있을 때 학교에서 모여서 밤 늦게까지 교장 선생님이 문 열고 언제 가시나요? 할 때까지 맞아요. 그때까지 녹음을 했고 그때가 최다 인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줄고 줄어 지금은 4년은 되니까 지금 3명이서 리부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애정을 갖고 있고 소중한 교학공이기 때문에 저도 놓칠 수 없다 이러고 오늘 무리를 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아, 네. 당시 우리가 아마 그때 그 인트로 음악도 그때 아마 녹음을 했었죠. 그렇죠. 네. 지금 좀 전에 들으신 그 인트로 음악 바로 그 4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오면서 지금까지의 에피소드들을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뿌듯한 점도 있지만 저는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과정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저희 스튜디오가 현재 연남동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녹음이 잡힌 날이면 아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생각하면서 참 즐겁게 모임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1개, 그러니까 51개의 에피소드를 살펴보자면 정말 다양한 정책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가 학교 정책 리터러시라는 명목으로 현장 교사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읽어보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지난 4년간 발행했습니다. 먼저 우리 학주님, 네. 이 중에서 혹시 유독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좀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 그게 에피소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네. 날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근데 네. 나머지 에피소드들은 네. 저는 사실 가끔 다시 듣거든요. 이 내부자들을. 네. 내부자들을 듣는데 들으면서 이렇게 재밌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듣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정말 유익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화를 또 들어보면 또 저 같은 네. 경우는 마지막에 우리 국제공동 수업이랑 그 교권 보호 네. 네. 그거를 빼고는 다 참여를 하기도 해서 와. 그 녹음을 들으면 그때의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녹음했을 때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더 재밌게 느끼는 걸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내용만 갖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날 이제 어떤 분위기에서 녹음했고 편집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맞아요. 뭐 하나를 딱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서 네. 굳이 고르자면 처음에 모였을 때 그때 되게 어렵게 녹음했던 날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상당히 애틋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4년간 이렇게 지속해왔던 것은 사실 학주님께서 이러한 호스트도 해주셨지만 편집까지 또 해주신 네, 그런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멋진 결과물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제 옆에 계신 우리 그레이님은 지금 에피소드를 열심히 훑어보고 계신데 이 중에서 어떤 게 혹시 유독 기억에 남는 화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반 1, 2, 3화가 아주 주제가 주옥 같았네요. 그렇죠. 서울 혁신교육 정책 10년 연구를 특파보고 아, 네. 이때 정말 기억에 남는 게 혁신교육 정책 10년 혁신교육 정책의 여러 가지들을 이 10년의 역사를 녹여낸 연구를 읽고 또 저희가 그때 막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각자의 논문과 연관된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바와 나아갈 방향까지 얘기를 하면서 되게 열심히 말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그 다음 3화가 또 제가 또 정말 애정하는 네. 학교 업무 정상화 10년째 진행 중. 제목을 보면 10년째 아직도 안 됐냐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물론 만족할 수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바뀌어 왔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앞에 딱 있는데 든든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조회수도 높았나 보다. 뒤로 가면서 지금 13년째 진행 뚝 중인가요 떨어져. 혹시? 그럼요. 그래도 이제는 아예 공문 제목이 학교 업무 정상화가 아니라 학교 업무 경감으로 나가더라고요. 정상화는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때는 편집의 그런 기술이나 뭔가 이걸 어느 정도로 끊어야 되는지를 모를 때여가지고 2화가 42분이에요. 그러니까 2화 42분짜리를 그러네. 이렇게 통으로 하나를 맞아요. 올린 요즘 유튜브 시대에는 시절이었습니다. 15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요. 사람들이 네. 긴 글을 못 읽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용이 좋았어요. 네. 저는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가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스마트 기기 휴대학습 디벗에 관하여 파미르님, 그러니까 저희 내부의 내부자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모시고 토크를 했던 기억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요. 아까 지금 학교 업무 정상화가 13년째 진행 중.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변했다라는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디벗이 조금 낯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격변을 지나 현재는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현실화되는 그 과정을 기록해놨다는 것에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이 화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청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한 녹음들도 있었고 외부 게스트들을 좀 초청한 맞아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 이제 김성천 교수님 맞습니다. 화가 정말 이제 또 재밌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예. 댓글을 남겨줬던 아무도님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또 특급 게스트가 한 분 계셨죠. 네. 저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그렇죠. 또 하루 네. 출연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 녹음에 불참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때 혹시 참석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혹시 회고를 간단하게 남겨줄 수 있나요? 저희는 참석을 당연히 했는데 어쨌든 섭외 1등 공신이자 기본 대본 작업이라고 대본이라기보다 질문지 작업까지 하신 우리 학주님이 네. 말씀해 주시죠. 그때 스터디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화보다도 훨씬 더 부담이 돼서 네. 스터디를 좀 열심히 했었고 그다음에 막상 녹음을 시작하고 나서도 그때 함께 했었던 육수님하고 메스님이 긴장이 많이 됐던 게 느껴져요, 저도. 근데 어느 순간에 뒤로 가면서 풀렸죠. 네, 약간 좀 풀린 듯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희연 교육감님도 낯설잖아요, 이게. 그럼요. 그리고 저희들도 어차피 다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그냥 준비해 오셨던 원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그냥 덮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도 많이 생각이 나네요. 예. 편집하면서 느끼셨나요? 이 순간부터 긴장이 풀리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도 느꼈죠. 뭔가 어색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왠지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장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 네. 청취자들께서는 궁금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저도 느꼈던 게 사람은 확실히 본인이 잘 아는 부분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이야기를 교육감님이 하셨지만 그중에 교육감님이 좀 더 힘주는 부분은 어디구나라는 게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진짜 본인이 잘 알고 계시고 좀 더 애정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모든 부분에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네 어쨌든 대화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녹음의 마지막 화는 사실 좀 마음이 아픈 화를 다뤘습니다. 서희초 사태 이후 우리 교실의 이야기까지 세 화에 걸쳐서 교육 현장을 돌아보는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었고요. 네, 여기까지 우리의 지난 3년간의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여서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물도 있었지만 사실은 조회수가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액자식 구성인가요? 네. 뭐 항상 아쉬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거는 되게 재밌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구독자나 조회수를 생각하면서 녹음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조회수가 한참을 지나도 뭐 5가 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1, 2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끼리는 재밌어서 한 거는 맞는데 우리끼리라도 안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는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지점들은 있었죠. 네. 나름 우리가 그래도 이 올해 또 리부트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리부트를 앞두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식을 한번 바꿔볼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를 좀 냉철하게 내부자들 입장에서 또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조회수가 1과 2가 나왔다는 건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조회수가 1과 2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저는 들어가서 듣는데 항상 1과 2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네. 반성하고 있고요. 네, 반성해야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바쁜 시기를 보냈고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얼마나 이 모임이 소중한지를 뭐 누가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전 스스로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되실 분이 있겠지만 회의 중간에 그냥 나왔습니다. 짐 챙겨가지고. 이 회의가 물론 이게 선양이 이 내부자들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지만 보통 다른 저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을 회의란 말이죠. 그런데도 나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왔고 또 그런 마음에 녹음에도 참여한 화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 막 이렇게 사회자분들에게 집중된 업무 강도 이 한화를 완성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죠. 제 기억에 초반에 우리 학주 선생님이 1시간 편집하려면 3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그것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편집하더라도 그 정도 시간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수다를 많이 떤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몇 명이 소진해가는 상황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수교학공에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만난 인연인데라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연말에 많이 고민했잖아요. 이걸 올해 또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린 결론은 저는 조금 더 편하고 수월하게 하더라도 이 관계와 이 녹음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또 올해 리부트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현재 4년째 서울시 교육청에 혁신교육 분과의 교원학습 공동체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요. 말씀하신 점처럼 올해는 조금 더 편집이라던가 이러한 그 리더의 부담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 도모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까 시간의 한계를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모일 때는 사실 방학 때 강제로 대학원을 다닐 때는 모여 있었지만 현재는 저희 대학원 동기들이 서울 각지에 퍼져 계세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모이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말 원을 넓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만큼 이 모임이 소중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순전히 저희의 입장이었고 이제 듣는 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학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녹음들을 한번 쭉 보면 어떤 것들은 내려오는 정책의 문서를 조금 쉬운 말로 해석하거나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녹음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수업 사례 같은 거를 소개하는 화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도 조금 좁히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수업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듣는 이 오디오 클립을 듣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듣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하는 분들은 저희끼리 그냥 근황 얘기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것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끼리는 그런 딱딱한 얘기보다는 그냥 농담하면서 근황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더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박투성님의 그렇죠. 생태와 관련된 화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저 좋아합니다. 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40분짜리 혁신경제 교육정책 10년 연구 같은 화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초점화를 시키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 시대를 지나가는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라는 자료가 네.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작년에 찍었던 디벗이라는 화가 저에게는 그런 화인데요. 분명히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정책이 쏟아지고 근데 그 과정을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집중해서 다뤄봤다라는 네, 그 경험이 참 소중하고 그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하나의 사료처럼 여겨진다고나 할까요?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저희가 어쨌든 혁신을 기반으로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책을 알려드리는 것과 그 정책이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말하는 것 두 개가 모두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 당연히 방송을 통해서 녹음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게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는 사실 한두 명의 게스트가 나와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제 욕심 같아선 초중고가 다 나와야 되는 그리고 본인의 겪어본 경험을 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만 해도 제가 잘 모르는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은 어렵고 공문이나 뭐 이런 계획서를 보고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는 정도뿐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변명 같은 말을 좀 더 하자면 네. 이제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나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네. 사실은 스터디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더 정확하게는 와서 그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입장을 얘기할 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학교마다 처한 상황도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자칫하다가는 제가 항상 경계했던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정책을 홍보를 하는 팟캐스트는 아닌데 맞아요. 네. 혹시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거를 항상 경계했는데 그 정책을 공부해서 스터디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고 사실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근데 그 얘기만 또 하자면 썰만 푸는 게 되니 이 양쪽의 균형이 네. 잘 맞아야 됐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시기적으로 녹음해서 놓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회의를 할 때 아까도 학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서야 될 때 못 나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팟캐스트 자체의 정체성이 뭐지라는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친목 모임만으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럼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우리가 정책의 객체뿐만이 아니라 주체임을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잘 찾아서 방송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했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시의성, 그러니까 그때그때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또 특히 저희 동기 선생님들께서 초, 중, 고의 고루 분포에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함께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편집을 그때그때 해서 올리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시의성 있게 녹음을 해도 사실 업로드가 될 때는 한참 뒤일 경우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녹음을 하는 거랑 좀 지나서 녹음을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 또 내부자들의 시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서희초 사태에 네. 대한 녹음 시점이 늦어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아쉽기도 했고 정말 우리가 이 내부자들 팟캐스트에서 중요하게 정말 나서야 될 때 약간 제때 나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선다라는 게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녹음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제 이 얘기를 내부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때 그럼-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네. 학주님이 예. 근데 그렇게 된 요인에는 이제 하나를 또 짚어보자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여기 위치까지 오기까지가 사실은 오늘 저도 1시간 반이 걸려서 왔고 또 이제 돌아가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지금 청취자님들께서 깔끔한 음질과 또 좋은 녹음을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기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한번 줌회의라던가 원격 회의로 한번 열어서 정말 와글와글 15명 목소리를 한번 열어보는 화도 열어봐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기대해 주세요. 오, 소비요정님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예, 일단 이렇게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소비요정님이 또 추진력 하면 막내 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을 해놔야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게 되돌릴 수 없거든요. 지금 녹음이 됐습니다. 올해 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중한 인연이고 저는 그 15명이 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어쨌든 1년이 쭉 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좀 방향도 바꿔보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리더도 바꿔보고 많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워진 내부자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녹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교육 정책의 객체뿐만이 아니라 주체로서 해석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책의 시의성을 그때그때 반영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방식을 좀 단순화하고 담당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 교훈이 좀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와 관련해서 제가 가끔씩 다시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근데 그때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더라고요. 좀 적절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녹음할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말이 끊기는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의무감으로 말을 이어갔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한 면도 있었고 그게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줬다면 좀 진행자로 나서는 분들도 더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네. 하는 게 저희는 학주님의 그 시적절하게 치고 들어오는 맞습니다. 그 질문과 또는 감탄사와 또는 약간 재미있는 코멘트들이 그나마 재미없는 우리의 팟캐스트를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없이 녹음한 날이 있잖아요. 아, 그런 날은 그렇죠. 정말 소중하게 아쉬움이 막 엄청 느껴졌어요. 이럴 때 우리 학주가 있었으면 얼마나 재밌게 말해줬을까 이러면서. 네. 네, 그런 존재셨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도 이제 소비요정님이 하실 때 네. 이제 주로 이제 진행하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도
메인 진행자로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다채로운 방송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회수와 관련해서 저는 오디오 클립이라는 플랫폼이 다소 낯선 플랫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올해의 내부자들은 유튜브에도 한번 업로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올해 내부자들의 부흥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부흥기? 네. 그러면 언젠가 불타올랐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아우, 저희 네. 다 불타올랐었죠? 네, 그럼요. 저희 네. 첫 화는 조회수가 2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이 아니라 훨씬 더 제대로 아니 그런데 얘가 맞으시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약간 유튜브처럼 까다롭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야 되고 분명히 제가 듣고 나왔는데 다음에 들어가도 그 숫자인 거예요. 잠깐 클릭만 해갖고는 안 되고 네. 일정 참 시간 이상. 조작을 못하게끔 네. 까다로운 했나 봐요. 플랫폼이었어요. 네, 저는 들었습니다. 1과 2일 리가 없어요. 네. 그럼 두 분만 들은 거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변명은 그만하겠고요. 네. 어쨌든 올해 저희의 시의적절한 정책의 해석, 또 저희가 교육 정책의 주체로서의 교사, 그리고 보다 용이한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